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헬스장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흐려 보이는 그곳에서 나는 매일의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나, 김지은. 29살,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이곳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지 못한 나의 감정들. 모든 것이 무거웠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변했다. 러닝머신의 속도를 높이던 순간 문득 옆 기구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가 내 귀를 사로잡았다.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있었다. 검은색 레깅스와 흰 탱크탑을 입은 여자. 키는 나만큼, 어깨는 날씬하고 얼굴은. 그 얼굴. 창백한 피부에 젖은 눈동자, 입술이 살짝 떨리는 모습. 그녀는 덤벨을 들다 말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거칠었다. 주위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그 익숙한 무관심. 나는 망설이지 않고 러닝머신을 멈추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나를 직시했다. 제발. 물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했다. 나는 재빨리 물병을 집어 그녀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물이 그녀의 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의 가슴이 들썩였다. 고마워요. 정말.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왜일까? 그저 도와준 것뿐인데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스쳤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27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헬스장에 처음 온 지 일주일 됐다고 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공원에서 산책한 이야기, 김치찌개가 그리운 고향 부산 이야기.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한국 여자의 전형적인 매력, 그 안에서 피어나는 섬세함. 며칠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헬스장 친구가 됐다. 매일 오후 6시, 그녀가 도착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오늘은 스쿼트 어때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내 허리를 잡았다. 그 손길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밤에 집으로 돌아와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있노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감정, 내가 평생 숨겨온 그 감정. 레즈비언으로서의 나 자신. 한국에서 가족의 기대 속에서 나는 항상 혼자였다. 그런데 서연이는? 그녀는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한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이 달리던 우리는 근처 카페로 피신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 씨,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가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고백, 그 순간 나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피어나기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나랑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술. 서울의 네온 사인이 우리를 비추는 그 밤,
내 심장은 이미 그녀에게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랑이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다. 헬스장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영화를 보는 날들. 서연이의 방은 한국적인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 걸린 한지 램프, 작은 다도 세트.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은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기대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어느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며 나는 행복을 느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다. 서연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녀가 웃었다. 나도 그래? 지은 씨,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한국 드라마처럼 항상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서 며칠 후 서연이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누가 우리 사진 찍었나 봐. 제주도에서 몰래 찍힌 사진이 누군가의 SNS에 올라간 모양이었다. 친구가 보낸 캡처. 우리 둘이 손잡고 웃는 모습. 그 아래 댓글, 이게 무슨 짓이야? 한국에서 이런 게 내 심장이 다시 무너졌다. 이 사랑, 이제 시작인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연이의 프리랜서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그 사진을 보고 계약을 취소했다. 박 디자이너 씨, 우리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그 전화 목소리가 서연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너까지. 미안해.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을 지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내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 상사의 김지은 씨, 요즘 좀 조심해 라는 말, 한국 사회의 그 보이지 않는 벽, LGBT에 대한 편견이 우리를 옥죄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헬스장에서의 만남을 비밀스럽게 이어갔다. 새벽 5시, 사람 없는 시간에 만나서 운동하고 작은 키스를 나누는? 서연아, 우리 강남의 작은 게이바 가볼까? 내가 제안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 나중에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하세계처럼 숨어 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서로의 방에서 위안을 찾았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서연이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부산에서 올라온 어머니와 여동생. 그녀는 나에게 오늘은 못 만나라고 문자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밤늦게 그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알아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고 우리 사진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내가 여자랑.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어. 어머니의 외침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이게 맞아. 사랑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서연이는 내 집으로 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무너지듯 안겼다. 지은아, 나 버림받았어. 엄마가 나 버렸어. 우리는 바닥에 앉아 포옹했다. 그녀의 눈물, 내 가슴을 적셨다. 서연아, 나 여기 있어? 우리 둘이면 돼.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했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효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서연이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부산 여인, 아들 하나 낳아 키운 3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헤어진 지 반년,
그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왔다. 서연아, 너 아직도 그 여자랑. 다시 나랑 사귀자. 내가 너 구해줄게. 그의 말에 서연이는 동요했다. 민준아, 그만해. 나 이제 행복해.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제가 서연이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갑자기 민준의 계획이 드러났다. 그는 우리 사진을 더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아, 너 가족 망신시키고 싶어. 나랑 결혼하면 다 해결돼. 이 반전, 내 심장을 찔렀다. 서연이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민준이랑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엄마를 위해.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은.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너무 무서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혼자 남은 밤, 나는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불빛이 물에 비쳤다. 한국의 도시, 아름답지만 잔인한 이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의 개입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되찾으려 했다. 다음 날, 나는 서연이에게 문자했다. 우리 이야기하자. 도망치지 마. 하지만 답은 없었다. 헬스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마침내 그녀가 왔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지은아, 미안. 나 민준이랑 다시 시작할게. 그 말에 내 다리가 풀렸다. 왜? 우리 사랑하잖아. 왜?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지만 현실이 더 무서워. 엄마가 아프대. 병원비도 필요하고. 민준이가 도와줄 수 있어. 눈물이 흘렀다. 이건 반역이었다. 그녀의 선택,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을 찾아갔다. 그의 카페에서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서연이를 놓아줘. 그녀는 나랑 행복할 거야. 민준이 비웃었다. 너 같은 여자가? 한국에서. 웃기지 마. 서연이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그 말, 나를 자극했다. 우리는 말다툼을 했다. 정상. 사랑의 정상이 어디 있어. 결국 그는 좋아. 증명해봐. 서연이 어머니 설득해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서연이의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낯선 집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어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서연이, 연인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어머니, 서연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한국의 전통, 체면과 혈연의 무게.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약간의 흔들림이 보였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나는 서연이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어머니 만나봤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나도 그래? 민준이랑 끝냈어.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이는 그 계절, 우리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서연이 어머니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서연이가 행복하다면 비라는 말로 한 발 물러섰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헬스장에서의 만남, 이제는 더 대담해졌다. 그녀가 내 등을 감싸며 속삭이는 사랑해 라는 말의 그 안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민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SNS에 은근한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실수, 이제 바로잡는다라는 캡션과 함께
서연이와의 옛사진. 팔로워들이 화이팅 댓글을 달았다. 한국의 소셜미디어, 그 속도와 잔인함. 서연이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이것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다시 떨어질까 봐.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가 강해질 거야? 우리는 LGBT 지원단체에 가입했다. 이태원의 작은 모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 저도 처음엔 가족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이겨요. 누군가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 퀴어 퍼레이드, 드라마 속의 레즈비언 캐릭터.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같은 개인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여름, 우리는 다시 제주도로 갔다. 이번엔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걸었다. 바다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끼리 서약해. 눈물이 핑 돌았다. 해변에서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은은한 은반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그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피부, 부드러운 곡선, 내 손끝에 스며드는 열기. 영원히 속삭임이 방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 서연이의 건강이 나빠졌다. 헬스장에서 쓰러진 그날처럼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병원 진단,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요즘 너무 무리했어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돌보며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 살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머니의 손맛 나는 된장찌개가 우리를 묶었다. 지은 씨, 서연이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민준의 최후의 반격이 왔다. 그는 서연이의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연락했다. 박서연 씨는 불안정해요. 디자인도 엉망일 거예요. 소문이 퍼지며 서연이의 일거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너까지 피해봐. 나는 분노했다. 민준을 찾아가. 이제 그만해.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그는 웃었다. 고소. 증거 있어? 난 그냥 걱정하는 전 연인일 뿐이야. 이 충돌이 고조됐다. 민준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서연아, 나랑 가자. 이 여자 버려. 문 밖에서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 서연이가 문을 열었다. 민준아, 끝났어. 나 지은이를 사랑해.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미쳤어. 내가 레즈비언. 웃기지 마. 나는 달려들어 그를 밀쳤다. 놔. 싸움.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경찰이 왔다. 민준은 난 그냥 친구야 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였다. 그 사건 후 서연이는 더 아팠다.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봐. 그 말에 내 심장이 무너졌다. 안 돼, 우리 함께 싸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정신건강에 대한 무관심. 나는 단체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게 했다. 천천히 그녀가 회복됐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다. 눈이 내리는 밤, 타워 불빛 아래에서 키스했다. 올해는 고마웠어.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새로운 위기가 싹텄다. 서연이의 여동생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언니, 엄마가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해. 너도 와. 가족 모임. 우리 관계를 숨겨야 하는 자리. 긴장됐다. 모임 날, 부산 집안. 상투적인 한국 가족 식사, 불고기, 잡채, 소주 한 잔. 어머니가 나를 보며 지은 씨, 좋은 사람 만나? 라고 물었다. 서연이가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지은이는? 네 사람.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폭발이 시작됐다. 이 집안에서 그런 짓. 당장 헤어져. 아버지의 고함. 여동생이 울었다. 어머니가 무너졌다. 서연이는 아빠, 이게 나야.
라고 소리쳤다. 그날 우리는 집을 나왔다. 차 안에서 서연이가 말했다. 지은아, 나 이제 다 버릴게.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말 뒤에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 가족에게 연락한 모양이었다. 서연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그의 메시지. 가족의 압박이 서연이를 흔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웠다. 가족과의 단절, 서연이는 더 깊은 우울에 빠졌다. 지은아, 나 민준이랑 다시 만나야 할까 봐.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우리 사랑은, 그녀가 울었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민준이라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어. 반역, 그것이 시작됐다. 그녀의 망설임, 내 불신이 쌓였다. 나는 홀로 헬스장에 갔다. 땀 흘리며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서연이와의 문자, 점점 줄어들었다. 오늘 피곤해. 내일 봐. 거짓말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의 고백, 지은아, 미안. 나 민준이랑 만났어. 엄마가 설득했어? 그날 내 심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 울었다. 한국의 겨울, 추운 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약한가? 나는 거리를 헤매다 한강에 도착했다. 물소리가 나를 삼킬 듯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서연이를 찾아갔다. 민준의 아파트 앞 우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지은아, 그녀의 눈에 죄책감. 서연아, 왜 배신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가 말했다. 배신 아니야. 나와 가족을 선택한 거야? 미안해. 민준이 뒤에서 웃었다. 봤지? 그녀는 나를 선택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싸울 수 없었다. 돌아서는 길, 눈물이 흘렀다. 이 반역, 나를 파괴했다. 시간이 흘렀다. 봄,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서연이의 소식, SNS를 통해 알았다. 민준과 결혼 준비. 사진 속 그녀의 미소, 가짜였다. 나는 LGBT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수진, 따뜻한 여자. 지은 씨, 슬퍼 보이네. 그녀의 위로가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에 서연이가 남아있었다. 여름, 우연히 헬스장에서 그녀를 봤다. 민준과 함께.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듯했다. 임신. 그 사실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가 나를 보고 멈췄다. 지은아, 민준이 끌고 갔다. 그 시선, 후회로 가득했다. 나는 도망치듯 헬스장을 나왔다. 가을, 서연이의 연락이 왔다. 지은아, 도와줘. 민준이 폭력적이에요. 충격. 그녀의 사진, 멍든 팔, 임신했는데. 때려. 나는 달려갔다. 그녀의 집, 민준은 술에 취해 소리쳤다. 너 또 왔어. 나는 경찰을 불렀다. 민준은 체포됐다. 서연이는 병원으로. 지은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그녀의 포옹, 다시 따뜻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서연아, 믿을 수 있을까? 그녀가 울었다. 믿어줘. 나 이제 너만 사랑해. 우리는 재회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겨울, 아이가 태어났다. 서연이의 딸, 예쁜 아기. 나는 그녀를 안고 엄마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가 왔다. 지은 씨, 서연이 데려가 용서의 시작.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남아 소송이 이어졌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이와 아이, 우리 셋의 작은 가족.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을 두고.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해.
그녀와 함께 일했다. 디자인과 마케팅, 우리의 손이 맞물렸다. 헬스장은 여전한 피난처. 아기 딸을 재워놓고 둘이 가서 운동했다. 지은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그녀의 키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준의 재판. 그는 난 사랑했어 라고 주장했다. 증언대에서 서연이가 말했다. 당신은 소유욕일 뿐이에요. 나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판결, 보호명령.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았다. 밤에 서연이가 악몽을 꾸었다. 지은아, 안아줘. LGBT 커뮤니티가 우리를 도왔다. 워크숍, 상담. 한국도 변해요. 결혼법도 곧 희망의 이야기. 우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도심, 무지개 깃발 휘날리는 손잡고 행진하며 눈물이 흘렀다. 우리도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가족과의 화해도 시작됐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며 할미가 될게라고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서연이의 여동생이 언니 응원해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국의 가족, 천천히 변하는. 하지만 새로운 충돌. 서연이의 직장 복귀. 클라이언트가 과거 소문 때문에 라고 했다.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나는 안 왔다. 안 돼,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 한국어로 솔직하게. 조회수가 올랐다. 댓글, 힘내세요. 나도 그래요. 지지와 비난이 섞였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여름 휴가, 제주도 다시. 아이와 함께 해변. 모래성 쌓으며 서연이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제대로 우리는 현지 마을에서 작은 의식을 올렸다. 한국 전통 한복, 하지만 무지개 리본. 영원히 사랑해. 가을, 위기 다시. 아이가 아팠다. 병원에서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서연이의 과거가 아이에게까지. 나는 분노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죽이려 해요. 하지만 우리는 싸웠다. 단체 도움으로 아이는 회복됐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친구들 모여 웃음소리. 하지만 문득 서연이가 말했다. 지은아, 납도 무서워. 그녀의 눈빛, 과거의 그림자. 왜? 민준이 출소했대. 복수할까 봐의 공포가 밀려왔다. 민준의 출소 소식, 우리를 재차 흔들었다. 그는 연락을 해왔다. 서연아, 아이는 내 거야. 데려갈게 협박. 우리는 보호명령을 강화했다. 경찰, 변호사, 한국의 법, 이제 우리 편이 됐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밤에 서연이가 지은아, 나 떠날까? 라고 중얼거렸다. 안 돼, 함께 싸워. 나는 헬스장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 땀 흘리며 과거를 씻어냈다. 그곳에서 만난 서연이 처음 그날처럼. 기억나. 내가 도와달라고 했던 그녀가 웃었다. 그때부터 내 심장이 무너졌어. 사랑에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공공장소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커뮤니티의 힘, 우리는 강연을 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 청중의 박수, 눈물. 변화의 물결. 정부의 LGBT 정책, 서서히 나아졌다. 우리 채널, 수만 구독자. 너희 덕에 용기 얻었어. 가족의 완전한 화해.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서연아, 미안했다. 아이를 안고 손녀예요. 눈물의 포옹. 한국의 효도, 사랑으로 재정이 됐다. 봄, 우리는 법적 파트너십을 신청했다.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첫걸음. 제주 해변에서 서연이가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내 구원자야. 나는 웃었다. 아니, 우리가 서로의. 하지만 최후의 고조. 민준이 나타났다.
우리 집 앞 칼을 들고. 모두 끝장내. 경찰이 도착하기 전 나는 그를 막았다. 그만해. 사랑은 폭력이 아니야.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외쳤다. 민준아, 용서할게. 하지만 끝났어. 그는 무너졌다.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는 체포됐다. 이번엔 감옥행.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여름, 아이의 첫 생일, 파티, 웃음. 가을, 새로운 집, 겨울, 눈 내리는 남산. 타워에서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계속될 거야. 이 사랑, 배신과 고통을 겪었지만 인간성을 되찾았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봤다. 레즈비언 커플로서,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내 심장은 무너졌지만 그녀 덕에 다시 세워졌다. 헬스장에서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어섰다. 영원히.